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우섭 의원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하나? 이중섭 조례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섭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정열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7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표준안 반영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표준안에 따른 조례 제명을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연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허가권자 및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는 출장 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심사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 제10조는 회의 수당,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공무 국외 출장 제한 및 출장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안 13조에서 제15조는 예산 편성 집행 및 사후관리, 징계 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의 공무 국외 출장 심사 기준표와 별지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이진구 의회 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님. 간단한 확인만 좀 하고 싶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누리집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리집에 45일 전에 이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를 이제 게시하는데요. 그럼 누리집에 혹시 들어가서 이 검색수라든가 그런 건수가 보통 몇 정도 됩니까? 예,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네.
네, 의정팀장 이영입니다. 요번 변경된 건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은 요번에 이제 개정을 하면 저희가 이제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녀오셨을 때 그 국외 그 계획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들어가시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봤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그렇게까지는 체크 안 해봤는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부 개정 규칙안 뭐라고 그랬다고? 예, 지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8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안정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가 하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지방의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4조 제1항 임시회의록 공개에 따라 자구의 정정 기한을 조정하고 안 제55조 제2항 회의록 확정 전 임시회의록 공개 의무와 회의록 공개 기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5조의 1 현재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중계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없어 영상 회의록 공개 및 회의 중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6조 방청 예약 절차를 마련하고 별지 제11조 서식 방청 신청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88조 제4항 방청 신청에도 사유가 있어 방청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과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운영상 미비점 보완한 사항으로는 제55조 제5항 2021년 12월 개정 시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는 문구가 있어 삭제 내용인 비공개 사유의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7조 제4항과 제78조 제3항 시정 질문에 따른 보충 질문 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할 경우 서면 답변 제출 기한이 미규정으로 회의 운영에 혼선이 있어 제78조 제2항 서면 질문의 답변 기한인 10일 이내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경우 다른 투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자투표 개표 결과 집계표에서 전자를 삭제한 투표 개표 결과 집계표로 별지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0조 제2항에 중계방송 등 허가 신청서 서식이 없어 별지 제12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는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 대신하겠습니다. 이진구 의회 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이거 조문 확인 좀 한번 하려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86조를 보시면 방청 허가를 방청 신청 및 허가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86조 1항, 2항, 3항을 지금 86조 1항, 2항으로만 바꾸는 건가요? 3항은 없습니까? 네, 담당. 네, 의사팀장 한유경입니다. 지금 현행에 보면 86조에는 1항, 2항에서 3항에 방청권의 종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청권의 3항을 지금 87조에 보면 신설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7조에서는 방청권 발급을 네,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좌석을 구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별인가요? 여기에는 따로 그 방청권 종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86조에 지난번에는 3항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별이. 근데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곳에서는 방청권의 종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러니까 86조 3번이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 있어야 87조에서 87조 2항을 방청권 종별에 따라 그 수를 정하여 발급한다라는 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종에 대한 거는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일반석과 기자석을 말하는 건지. 네. 네, 의사팀장 한유경입니다. 지금 87조가 신설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방청권을 발급하는 쪽에 1항에는 방청권을 의회 사무과장이 방청에 필요한 방청권을 발급한다라고 명시를 해줬고요. 2항에 보면 일반석하고 기존에 이제 있던 그 방청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과장이 발급한 대상을 이제 이 부분의 2항을 생략해서 이쪽에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좌석을 구분하여 발급하고 방청권 종별이라고 해서 1항부터 3호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6조에 현행에 되어 있는 그 3항하고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87조에 1항에 1호에서 3호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87조 2항에 1에서 3호 요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의사팀장 한유경입니다. 지금 현행 87조에 보시면 잠시만요. 예. 그렇죠. 종별이 뭐냐는 거죠. 밑에 나오긴 하는데 이거 들어간 건데 밑에 나오긴 하는데 위에 설명이 종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아,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고? 지금 87조에 보니까요. 있다고요? 2항에 1호에서 3호에 하나씩 다 설명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위에서 설명해주고 아래에서 설명해줘서 삭제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이어져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회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섭 의원님이야 의회 사무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재 감사본부 담당관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법무 담당관 김학재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납세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 보호관 업무로 지정하도록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정과 소관인 선정 대리인 업무를 감사 법무 담당관 소관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에 정해진 선정 대리인 업무를 안성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이관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에서는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신청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2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우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25조, 제33조, 제38조에서는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쪽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 제8호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 제1항, 제33조 제3호, 제38조의 내용 중 인용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으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시가 표준액 등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 금액으로 개인은 소유재산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며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일 때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1조는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 안내 절차 사안으로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 접구 심사 청구 또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2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선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 신청인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조 안 제42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우대 사항으로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9쪽부터 14쪽까지 의안의 비용 축에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이관된 업무라 일이 좀 늘어나셨습니다.
그 선정 대리인이라는 게 일단 변호사도 그런 제도가 있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조례안 8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안성시 기본조례도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내용이 기본조례는 이제 9조에 되어 있습니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인데 이제 여기 보면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선정대리인이 임기 내에 맡은 그 사건 수건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계속하게끔 돼 있거든요. 의무 규정입니다. 이거 의무 규정인데 통상적으로 보통 임기가 끝나면 의욕이 상실되거나 좀 소멸하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반면에 이 조례안이 그러니까 연속된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선정 대리인이 현행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조례안인지 통상적으로 소멸되는데 다른 이후 다음 선정되는 선정 대리인께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선정대리인으로 업무 맡아갖고 하고 있는 중에 임기가 끝났을 경우는 임기가 끝나도 그분이 계속 할 수 있다는 걸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임기가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중단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일하는 게 임기가 끝나면은 약간 멀어지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의욕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선정 대리인이라는 게 그 어떤 과세를 하거나 이의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세무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을 때 그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죠. 그 변호사나 세무사를 그 경기도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배정해서 그 이의 신청을 하는 내용에 대한 그 이의 신청서 작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업무가 선정 대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미 지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며칠 상관으로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지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그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정돼서 가고 있는 중에 임기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법령화한 겁니다. 예, 이제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그런 뜻으로 충분히 받아들였는데 이제 국선 변호인 똑같은 경우거든요. 국선 변호인도 물론 이제 돈을 받으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국선 변호인 이제 어떤 이제 일반 선임된 변호인보다는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임기가 종료되면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염려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제가. 네. 이게 그 이분 선정 대리인이 경기도에서 10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률하고 세무인이. 근데 이분들이 그 재능 기부를 하는 거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선정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소득 금액이나 재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같은 경우는 재산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그다음에 종합 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보다 더 금액이 많거나 부자인 경우는 여기서 신청 대상에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 3억 원, 그다음 자산가액 5억 원이 넘으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조건이 안 좋은 분들에 대한 도움을 선정 대리인을 통해서 그 세무의 그 불복 사항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선정 대리인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세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 감사본부 담당관으로 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시세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중복되는 항은 시세 기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이쪽 개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이제 다 말씀을 잘 들었어요. 뭐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만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좋다. 그런데 이게 좀 그 조례 내용상으로 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조례안에 혹시 그 선정 대리인이나 이게
조금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선정 대리인이 그러니까 이 우리 뭐죠? 우리 그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그거에 대한 요즘 뭐 비밀 유지나 뭐 이런 거 정보 보호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건 어떻게 좀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42조에 보시면 그 2항에 보시면 그 불복 대리 과정에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해서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위반 시에 일단 제재하거나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예. 이 경우 법률에서 이임된 조례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뭐 목적의 사용으로 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벌칙이 되게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3자에게 제공을 했다라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공무를 수행할 때는 공무 수행 사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되게 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이 부분을 이제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이나 이런 건 필요 없으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그 참여를 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데 이 부분은 재능 기부 형태로 10사람을 위촉한 거라 거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사에서 요청하면 그 10명 지정인 위촉자 중에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경기도사에 지정해지는 10명 중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는 이 부분도 어떻게 됐든 이제 제도가 완착이 되려면 이렇게 자원봉사 형태로 가면 이게 괜찮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 실제 비용 추계나 이런 거 좀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도 정당한 하여튼 그 여기서 봉사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건? 경기도에 있는 관련 조례도 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희가 그리고 경기도지사한테 요청하게 되어 있고 법령도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위촉한 그분이 재능기부 상태로 그걸 다 위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없이 경기도에도 전혀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재 감사본부 담당관님께서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청득 세정과장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 등 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자리는 행정과장님께서 맡으셔서 맡으셔야 되는데요. 병원 진료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조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고요. 부족하나마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퇴직 준비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완화하며 보상 휴가 부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및 지방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일수를 확대하고 육아 시간을 사용하는 날에 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퇴직 준비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퇴직 준비 교육과 퇴직 준비 휴가가 중복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보상 휴가 부여 기준을 명확하게 위해 보상 휴가 부여 일수를 연간 최대 6일로 하고, 공무원이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상 휴가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 축에서 및 관계 법령 발제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5년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어 검토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 지방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모성 보호 시간 및 육아 시간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과장님 아니셔갖고 그 연간 6일을 이제 포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분할해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장님 권한이라 저는 그냥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과원들을 과장님보다는 덜 알겠죠? 과장님은 또 팀장님보다 좀 덜 알 겁니다. 덜 알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6일을 시장님 권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1일을 과장님이 쓸 수 있게끔 권한을 이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거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시장이 주든 과장님이 주시든 뭐 상관없지만 과에서 과장님이 지휘권 차원에서 단결 차원에서는 혹시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포상휴가 이제 전 공무원 쓰는 거가요. 그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최근 이제 공무원 복무가 이제 많이 강화가 되면, 그러니까 그 좋은 쪽으로다가 이렇게 그 완화가 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예전에는 당연시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선고 업무라든가 아니면 산불이라든가 네. 기타 그 우리가 이제 자기 본연의 업무 말고 그 외적으로다가 이제 공무를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당연시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그 신규로다가 들어온 직원들이나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예전 공무원이랑 틀리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런 의식이 좀 그 예전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시장님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러면 그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규정상 포상휴가 주는 게 6일이 있던 거를 활용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뭐 포상휴가 6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다가 6일을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뭐 이렇게 그 자연재해나 아니면 이런 그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아마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포상휴가를 또 늘리는 방안이 또 제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겸사겸사해서 이제 이 포상휴가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본 뜻은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시장님에 대한 권력이 다 집중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이제 과 팀원들을 더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한테 얼마 정도는 이렇게 권한이
이양돼야 되지 않나 그런 뜻을 말씀드렸거든요. 그중에 이제 휴가도 마찬가지 과장님이 결정하시고 앞으로 이게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뭐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조직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세상이 이제 변하기 때문에요. 중앙정부도 세종시를 이관하고 이렇게 계속 지방으로 가는데 지금도 시장님의 권한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전폭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뭐 행정과장님 안 계셔서 일단 뭐 팀장님들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개정이 되는 것들 중에 뭐 배우자 출산 휴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것 같은 경우 좀 바람직하다 이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저희 지금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정책이나 이게 다 모든 것이 지금 출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공무원들 관련된 것부터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 박근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포상휴가가 6일이면 우리 팀장님 생각하기에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1년에? 총무팀장 고정숙입니다. 연간 6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휴가를 6일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1개 시군을 살펴보았을 때도 6일이라는 일수가 적은 일수는 아닙니다. 3일이나 5일 있는 시도 다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뭐 대체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그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그렇다면 이제 6일을 정해놓고도 다 포상휴가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발생하지 않아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주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안성시청도. 사유가 발생해서 주지 않았다기보다 일단 포상휴가 이렇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선거 관련해서 하도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이 말들이 많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선관이라든지 행안부 차원에서 휴무를 주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복무 기준에 이제 그런 여건들을 좀 우리가 지금 안성시청 공무원들도 당연히 또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 거, 권한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보상을 못 받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전에 보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눈 오면 눈 치우죠. 네. 근데 이거 갖고 뭐 포상휴가 가거나 하진 않죠. 그때마다 포상휴가를 다른데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한 6일 정도도 지금 포상휴가가 안 나간다는 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우더기에 행사할 때만 나가나요? 포상휴가? 바우더기 축제 때 나가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사무 때문에 나가고 그리고 그럼 산불은? 5월 가정의 달 네. 가정의 달 하루 휴가가 재난재해 노고 치하 차원에서 그게 하루. 네. 그래서 실제 또 우리 담당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도 산불이나 이런 기간에 또 몰려 있으면, 그리고 또 재난 사항이 요즘은 훨씬 더 많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뭐 눈이 내리면 그냥 폭설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막 폭우가 내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거의 야근 아니면 수당 못 받는 하여튼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한데, 그런 것도 일정 정도는 좀 행정과에서도 저는 조금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 좀 데이터해서 실제 직원들이 복무에 하여튼 실질적인 도움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보상해 주는 거죠. 6일이면 6일, 뭐 10일로 정했다 10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좀 근무 형태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포상휴가라는 그 말 자체가 그 노고 치아라든지 포상의 그 의미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노고가 있거나 뭐 이럴 때는 포상휴가를 적극 활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등에서 얘기하는 10일이 아주 근거 없다는 건 아니신 거죠. 한 10일 정도 그 반대 의견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출을 한 10일 정도로 조례를 한 10일 정도로 의견을- 늘려다 예. 주기 이게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 반영은 안 됐고 여기 이제 행정과에서는 그게 너무 많다. 그리고 타 지자체 비슷하다라고 해서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좀 저희도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여유 있게 조례 안에 해놓고 그걸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들도 좀 참고해서 저는 조례 안에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검토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이 조례안 보면서 저도 이제 이거 이 용어에 대해서 자꾸 고민이 좀 많이 됐던 게 있는데 그 육아 시간, 모성 보호 시간. 그래서 뭐 이거 보면서 조금 많이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봤는데요. 모성 보호는 이제 임신 중에 사용하는 거. 네네네. 그리고 육아는 출산 이후에 그렇죠. 5세까지 사용하는 시간 육아 육아 휴가도 있고 육아 육아 시간도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육아 예. 시간 육아 시간.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개정되는 게 육아 시간에는 야근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왜 만드는 거죠?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아 시간하고 모성보호 시간을 쓰는 사람한테는 시간의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돼 했다가 있는데 이번에 왜 개정하면서 유독 육아 시간에 관련된 거는 네. 야근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이 가능하도록 왜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한 취지를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육아 시간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하원이라든지 아이들을 이제 데리러 와야 되기 때문에 꼭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육아 시간 2시간을 쓰다 보면 본연의 업무가 좀 쪼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이를 받아놓고 와서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초과 근무를 아예 못하도록 막아놓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그냥 억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지금 있는 그 상급자나 뭐 이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시키는 게 아니고 이 개정된 거는 육아를 쓰고 있는 도중에 나 저녁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걸 좀 풀어달라고 해서 풀리는 거 그런 개념인가요? 네,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거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육아하고 있는데 나가서 2시간 동안 또 너 들어와서 일해 이렇게 하는 거 같이 비춰지는 그럴 수 리는 있다라고 없고요.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예, 겁니다. 요즘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죠. 네, 그럼요. 네. 예.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제도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요건 좀 후퇴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 포상휴가라는 제도가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활용은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안성시 관내 공무원들 중에 이 평균적으로 연내 포상휴가를 받은 게 몇 회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몇 일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사람 작년에 24년도 평균 24년 몇 일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 한 명당. 24년도에는 5일의 휴가를 부여했는데요. 5월 달에는 전 직원 휴가를 부여하고 노동절에
노동절. 예. 그러고 그 바우더기 축제 때 이틀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선거 사무 때 이틀 부여해서 총 5일을 부여해서요. 일단은 저희가 포상휴가는 어지간하면 대부분의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포상휴가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3년 이하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23년도에 전국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가 11,0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20년도에는 8,442명이고요. 21년도에 9,881명인데 작년 24년도에는 11,000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저희 안성시도 많이들 퇴직을 하는 편이죠. 지금 현재 다른 시랑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든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은 이 포상휴가 제도를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시키면서 이 연차가 낮은 공무원들이 이제 퇴직을 좀 다시 고민을 하게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좀 보완을 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지금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평균 급여만큼도 못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안성시에서 이 정도 복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는 이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할 때 31개 시군을 다 들여다 보긴 했거든요. 근데 31개 시군을 들여다 봤을 때 절대적으로 뭐 그 며칠이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는 뭐 새내기 도약 휴가라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또 그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육아 휴가 같은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직원들을 노고하는 차원에서 포상 휴가에 대한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긴 하는데 일단은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다른 시군이랑 똑같이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다른 시군에 못하는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항상 저희 공직자들 보면 다른 시군이랑 참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게 다른 시군이 하면은 해야 되는 거고 안 한 경우는 또 안 하려 그래요.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제는 이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내기 도약 휴가라도 도 있고 생일 때 또 포상휴가를 또 줍니다. 생일 때 결혼기념일 때도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복지를 늘리는 상황인데 저희 안성시도 좀 따라가야 된다. 이제는 다른 데보다 좀 뒤처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안성이 조금 뭐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수원을 더 선호를 하지 안성으로 오고 싶은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외지에서 오는 경우라면 그러면은 더 공무원들을 위한 우리가 복지를 만들어야 된다. 다른 시군이 하지 못한 것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복지라든지 포상휴가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황교안 의원님 있으신 거? 예. 네, 황교안 의원님. 그 포상휴가를 일괄로 다 똑같이 주나요? 일괄로 다 똑같이 주지나 전 직원이 이렇게 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뭐 선거 사무 종사 한 사람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기준이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런 거죠. 예. 일괄로 다 주거나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특별히 그 수고를 많이 한 부서나 뭐 직급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낮은 직급 위주로 좀 그렇게 포상휴가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기준들이 다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 포상휴가 주려면 그러니까 그 기준에 기준이 명확하면 그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저희가 이제 안성시 의회도 이번에 그 지난 230회 임시회 때 저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가 그 생일이 속한 달에 일일 특별 휴가를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중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직 그 생일날 특별 휴가를 아직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쪽 부분은 검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검토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지금 제가 알아본 본의원이 알아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는 지금 생일날 지금 많은 지자체가 지금 제가 숫자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120개 지자체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속한 그 달에 그 특별 본인이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그 속한 날에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개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 안성시에서도 좀 공무원들 어떤 건강 증진이란 복지 차원에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우리 행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복지 증진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정하실 의향은 좀 있으세요? 예, 일단 뭐 저도 공무원이 입장에서 사실 휴가가 많으면 좋습니다. 휴가 많이 준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생일 휴가나 이런 휴가 있는 지자체들이 그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일 휴가가 있는 그 지자체는 뭐 저희처럼 휴가가 없다던가 이렇게 그 상대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디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저희가 요새는 이런 이제 복지 차원이나 이런 게 많고 주변에 육아 시간이라든가 이제 그런 시간을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휴가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그 하루 갔다 오는 건 좋지만 주변에 그 조직 근무적인 여건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사실 포상 휴가라는 게 정말 노고를 취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는 거지 사실 이게 뭐 그냥 주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예. 그거는 저 개인의 팀장님의 의견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한번 그 부서에서 지금 뭐 한번 다시 나중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른 의견 더 주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호섭 의원님. 우리 복무 조례 보면 우리 그 분할해서 쓰는 거 퇴직 준비 기간이 준비 휴가인가요? 네. 그게 특별하게 이제 제외되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이유는 있어요? 퇴직 10년 미만? 10년 미만? 네. 그거는 왜냐면은요. 그 퇴직 준비 휴가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그 열심히 했으니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휴가를 주는 건데 요새는 그러니까 임용 나이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대에 들어와서 뭐 4, 5년, 5, 6년 이렇게 한 사람들까지 퇴직 준비 휴가를 주는 건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재직 기간 10년 미만으로. 10년 미만으로. 네네네. 혹시 뭐 이거는 거의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뭐 비슷한가요? 그렇게 제외하는 게? 그렇게 일부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예. 재직 기간 10년 미만이랑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소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외되는 거는 전 지자체가 공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그런 것도 좀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팀장님 말씀에도 뭐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이중섭 위원님 답변에
이제 실제 행정과에서는 다른 형평성 이렇게를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원들이 얼마나 근무를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방점 그렇게 해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면 이제 행정과는 거의 관리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의식 전환하고 좀 바꿔서 저는 데이터를 조금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업무 강도,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정말 열심히 강도로 일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고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직이 많은데 이직도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저는 좀 더 근접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그런 차원에서 안성시에는 그래도 생일 휴가나 이런 부분들을 접근했던 경우인데 그런 걸 너무 하여튼 그런 쪽으로 보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다른 의견 주실 의원님 더 안 계시죠? 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감면 기한이 지난 조문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 안 7조, 5조, 7조, 9조로 2025년 12월 31일로 감면 기한 2024년 12월 31일로 감면 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고 조문 대비표는 2쪽부터 6쪽까지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 축에서 미첨부 사유는 7쪽의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로 8쪽의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고사항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예, 이게 조례가 24년 12월 31일까지여서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납세 의무는 아직 발생을 안 해서 지금 개정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 감면 시행 기한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조안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중간에 비는 기간은 없는 거고. 네네. 근데 어쨌든 지난해 개정을 했으면 더 좋았던 건가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지방세법이 개정된 다음에 보통 이제 조례라든가 규칙이 보통 개정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작년 말에
이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 보통 그 부칙에 그 공백 기간이 없게 두어서 큰 지장은 없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사전에 그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지방세법 상위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거기에서 이렇게 감면 대상을 정해주는 건가요?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이제 그 감면 규정이 있는 그 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이 규정은 뭐 조례에 의해요 감면 뭐 그 감면율을 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다가 조례로다가 그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감면 대상들이 거의 재산세인 거죠? 자동차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재산세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재산세인 것 같고 예, 예.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네. 같고 이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 감면 대상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네. 그 감면 규정 준칙을 내려줘서 모든 시군이 대부분 그 감면 조례가 같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감면은 우리 안성시랑 가평군 두 군데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가 그 특색 있는 감면 조항이 따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 감면 조항은 지정된 지가 그러면 한 3년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 일몰이라 그래갖고요. 감면 기한은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4조에 의해서 3년 주기로다가 계속 그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은 효과가 없으면 폐지를 할 건지를 정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지방세 그 감면조례 개정안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3년이 지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감면 기한만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3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감면 대상이 되는 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네.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나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이런 것도 여전히 이제 시대가 상황이 변했어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 우리 시만 있는 게 있고요. 네네. 전국 경기도나 아니면 전국 공통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옛날에는 이제 4급이었는데 지금 이제 장애가 심한 장애인에서 그 사항은 3급까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있고요. 그 시각장애인 4급은 그 조례로 정해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국이 대부분 이제 조례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라든지 뭐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감면 조항은 실제로 규정은 전국에 대부분 그 시군 조례 감면 조례에 있는데 실제로다가 감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아예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작년까지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네네.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를 안 하고 이렇게 존속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럼 어쨌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하나 보니까 뭐 도시개발구역이나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도 있고 뭐 일자리 우수 기업에 대한 감면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 안성시도 이제 계속 산업단지들이 생기면서 상황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을 좀 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 좀 변화를 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그 만약에 기업 유치나 아니면 우리 그 뭐 일자리를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감면 조례를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높게 아니면 다양하게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 간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국에 우리 세수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감면 조항을 새로 신설을 하려고 그러면 행자부에 일단 승인을 맡아야 되고요. 네네. 승인을 맡더라도 이제 감면 총량제가 지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틀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수의 1.6% 그 정도가 넘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시는 당연히 지금 현재 감면되는 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만의 특수한 감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감면을 해서 하는 그 상한율이 세수의 1.6%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게 이제 프로테지마다 틀린데 1.4%, 4%나 1.6% 그 정도 사입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기업 유치 활성화 위해서 또 특별히 또 지원하는 조례까지 만들고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 감면 대상이 있으면 좀 없애거나 그리고 새롭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새로 만들거나 네네. 이런 부분에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요건 뭐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시세 감면 조례라고 만들었으면 실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저희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세수가 몇 프로 정도 거기에서 감면 받는지 그 자료 있으시면 한번 좀 분야별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지출 보고서를 해서 매년 연말에 그 지방세법이랑 조례에서 어느 정도 감면되는 거를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그 연도별로다가 자료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 의원님들한테 꼭 예, 보여드리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보시고 감면 대상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가 지금 보니까 25년 4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조문에서는 날짜가 24년 12월 31일로 되어서 일몰이 되는 것들이 좀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각 과에서 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세 감면을 받게 되면 이게 혹시 시기가 언제쯤으로 되는 건가요? 이게 종합소득세를 낼 때 들어오는 시세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 감면조례는 조문마다가 해당되는 세목이 따로 있고요. 네. 그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은 당연히 자동차세고요. 대부분 뭐 지역 특사분 생산단지의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감면, 시장 현대화 사업의 감면은 재산세 부분입니다.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 그죠? 예, 재산세는 이제 7월 달에 건축물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 토지세가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요거 외에는 지금 뭐 종합소득세에서 나오는 시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감면은 여기 요 사항에는 없습니다. 예. 이 사항에는 예, 없고요. 그럼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보통 1월에 하는데 그럼 이분들은 1월 달에 감면을 못 받으셨겠네요? 그 1월은 이제 세금을 납부할 사람이 이제 미리 그 공제를 받기 위해서 1월 선납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는 6월이랑 12월에 2분의 1씩 나눠서 그렇게 부과가 되는데 만약에 시각장애인 감면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6월이랑 12월에 감면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1월 달에 미리 선납을 해도 또 할인을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리 이제 대장에 이제 감면료로 등재가 돼 있으면요. 그 선납 신고를 해도 그 금액이 생성이 안 됩니다. 예. 만약에 생성이 네.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감액해서 환불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6월 달에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천득 세종과장님이와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경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2조는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에 따른 대응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의안의 비용 추계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제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인쇄물 말고 인쇄물 말고 다른 정보는 파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파기 방법이 목적 달성한 자료라든가 보유기한 지난 건 어떻게 파기하십니까? 예. 인쇄물 말고 인쇄물에 관련된 인쇄물에 되어 있는 그런 개인정보 말고는 실제적으로 컴퓨터 파일인데 컴퓨터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까지 수집된 정보가 목적이 종료된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혹시 안성 우리 시에 그 컴퓨터 바이러스라든가 랜섬웨어라든가 그런 피해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러한 내용으로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철저히 준비 잘 하셨다는 뜻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수정을? 수정안 있어? 수정안을 제출한 거야?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할 사항이 좀 있는데 안 제5조 책무 제3항 내용 중 만 14세 미만은 지난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만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안 제5조 제3항 중 만 14세를 14세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송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정안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윤 정보통신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동 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보고의 건인 건강증진과 소관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안성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자는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게 되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9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11월 중 위스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 9쪽 민간위탁 사무 평가 결과 보고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 기존에 위탁을 하셨던 기관이 어디였죠? 당국대학교 네, 의과대학병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3년을 하신 거고 새로 3년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다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공모를 할 네. 예정이다. 안성시 건강증진조례 시행규칙 5조에 보면 사망에 센터의 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한정하여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연장하지 않고 새로 한다는 건 다른 그런 기관에서 또 공모를 하실 수 있게 기회를 열어드리는 건가요? 지금 현 위탁 기간이 2023년 1월 2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위탁 기간이 연장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한 번 더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 과장님. 2020년도에 한 번 위탁을 했고요. 그리고 연장을 해서 2023년도에 한 번 더 연장해서 종료된 기간입니다. 그럼 올해가. 20년도, 23년도.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다시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민간 위탁사무 성과 평가 결과 보고를 보면 거기에 5분께서 이 전문가들이 이제 서면 심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게 민간 위탁사무 성과 평가 결과 보고는 각각에 대한 점수들이 다 나와줘야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심사위원들이 많이 점수를 줬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으로만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주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항상 민간 위탁에 관련돼 있는 성과 평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 수탁 기관이 23명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그럼 이 인원은 다 소속은 다 단국대병원입니까? 저기 그 지금 센터장으로 계시는 그 정신의학과 그 센터장만 빼놓고 나머지 소속은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그 2020년도에 수탁 이제 수탁 기간을 정할 때 그때 수탁 기간이 다른 데도 경쟁이 있었습니까? 아니 단국대만 있었습니까? 네? 혼자 잤습니까? 이게 이제 이 직원분들 이제 연봉을 계산하니까 5천이 넘거든요. 5천만 원이 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인건비 대비 이제 23으로 그냥 나눴습니다. 5천이 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위탁사무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정신건강사업 중에 이제 자살 예방 사업이거든요. 혹시 이 자살 예방 사업만 가지고 어떤 사업이 몇 개 정도 합니까, 이분들이? 그거 가능합니까, 답변이?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자살 예방 사업만 이 정신건강 부설 자살 예방 센터에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자살 고위험군을 찾아내기 위한 상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 센터에서만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가까이 있는 분들을 좀 발견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지금 전체 거의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안성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통장님이 주로 하십니까? 생명지킴이? 누구나 다입니다. 누구나 다. 네. 그 아까 말씀 첫 번째 상담하신 내용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내용. 네, 상담 내용. 몇 건에 어떻게 하셨는지. 네네. 네, 이상입니다. 상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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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호섭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단국대학 교육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수탁 기관이죠, 여기가.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정신건강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부설 자살 예방 센터 이런 기관들을 운영하기 위한 수탁자들이 많이 있나요? 이제 공모를 하거나 할 때 참여하는 기관이 많아요. 저희 관내에는 많지 않고요. 네. 저 전체로 그러니까 타 지역까지 하게 되면은 뭐 약간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약간 있는. 예. 아직도 이렇게 뭐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우리 부설 자살 예방 센터가 그래도 전문적인 하여튼 치료 기관으로서
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평가표에는 상당히 좋다고 나와 있어요. 한 97점 정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동사업을 98년도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전문성은 매우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계약상? 이제 한번 연장을 해줘서 종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관은? 그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뭐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 응모를 하게 되면 그 처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뭐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정신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화두가 지금 나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저도 요번에 이제 그 조례를 하나 지금 발의를 해놨는데요. 학생들 그 폭력 예방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검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례안을 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연계해서 그 조례안과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실제 교육청에 있는 교육청의 그 협력 차원에서 우리 자살 예방센터가 지금 업무도 하고 있는 건 있죠. 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네,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위센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약간 좀 더 상담을 요하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로다가 오게 됩니다. 와서 거기에서 이제 약간 심도 있는 측정을 해서 이 친구가 더 받아야 될지, 병원을 가야 될지, 상담으로 될지 이거를 결정해서 저희가 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그 청주에서 보면 청주에서 근래에 또 발생한 사건이 있어요. 학교에서 교사하고 실갱이 하다가 이제 칼도 휘둘렀고, 그리고 나와서 일반인들한테도 묻지마 하여튼 칼부림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고민하다가 저도 이제 이번에 조례안을 내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까지도 뭐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내긴 했는데, 이제 이 지금 우리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그 업무도 제가 찾아보니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제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 우리 그 이 센터 뭐 그 부설 자살 예방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이제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보면 이게 이제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시대에는 이 정신 건강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된다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그 복지나 이런 거 따질 때도 이 이제 정신 건강이 중요한 하여튼 요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발전할 거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정신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시는 이제 자살이나 뭐 이런 것들로 심해지면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하여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별하게 여기서 그 자살 예방센터에서 혹시 하고 있는 업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뭐 특별한 사업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1인 가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가까이. 지금 1인 가구로 인한 그 우울증이나
아니면 자살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저희가 안성에서는 그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LH 그런 지역에 저희가 좀 소리함 그 건의함이라든지 자기 상담함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분하고 좀 많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어떤 게 문제인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건의함 같은 상담함을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좋은 하여튼 그리고 이제 자살 많이 하는 그 지역에 현수막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센터 그걸 홍보하는 그 현수막도 좀 걸어놨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우리 안성에서 제일 좀 자랑거리라고 할까 하는 거는 타 지역과 다르게 경찰하고 소방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그런 시도자나 그런 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울증이 좀 심해지지 않도록 저는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실제 그렇게 터지면 그 치료하는 것도 어렵고 사회적인 벌써 문제가 되고 낙인이 또 찍히잖아요. 사람한테는 이제 그런 시도가 있거나 이제 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안전망을 좀 가꾸려면 예방하는 차원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예산을 좀 배정해서라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제 너무 어려운 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자살이 2022년도 비해서 2023년도 기준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계하고 지역 간에 그런 그 관계가 협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협력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또 그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듣고 그런 쪽으로 많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 그 하게 되면은 그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족에 대한 그런 관리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정천식 의원입니다. 저희가 20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죠? 20년도부터. 처음 사업이요? 네. 98년부터 했습니다. 이 센터 운영한 게 20년도부터 아닌가요? 20년도는 위탁을 그때 네. 또 한 거고요. 그 전부터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년도에 경기도에서 안성이 자살률이 4위였어요. 4위.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됐는지 이 센터 운영하고 나서 뭐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올해 결과 나온 거로는 11위입니다. 경기도 11위 순위. 였어요? 예. 엄청 좋아진 거네. 그럼.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열심히 하신 거네. 자꾸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서하고 소방서 뭐 연계해서 또 뭐 LH나 뭐 1인 이런 데, 가구 같은 경우. 연계해서 이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 시민들한테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예. 네, 황윤희 의원님. 네, 뭐 저는 그 지금 위탁 그동안 해서 그 했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게 민간 위탁 사무 이거 재위탁 의회 동의안 이런 거 받을 때 저희가 이제 성과 평가 결과 보고 민간 위탁 적정성 이런 걸 보는데 지금 여기 이게 그래서 뭐 이 부서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기 성과 평가를 하셨잖아요.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위탁할 때 한 차례만 공고 낼 때 한 차례만 그럼 뭐 3년 위탁했으면 3년치를 한 번에 성과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런 기한에 제한은 같은 거 성과 평가 매년 하라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분기별로 업무 평가는 합니다. 분기별로 네, 업무 실적과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하신다는 얘기. 네, 네. 그게 거의 감사 수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직접 가셔서 네. 예, 성과나 뭐 실적 이런 거 다 보신다는 네. 말씀이신 예. 거죠? 뭐 그 운영비나 이런 것도 다 보시는 다, 건가요? 회계 관련해서도 다 네. 봅니다. 지금 여기 평가 방법을 보면 평가 지표에 따른 서면 심사를 하신 건데 이게 3년에 한 번 해도 서면 심사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 집합으로 해서 예, 해야지 대면 왜 심사나 서면으로 이런 과정 없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서면 심사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조례예요? 저희 제가 조례에서는 못 찾아서 여기 그리고 평가 지표에 따른 이렇게 서면 심사라고 했는데 이 평가 지표는 평가 항목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 항목에 따른 그 정량 평가 지표가 다 있는 건가요? 네, 다 있습니다. 정량 평가 지표가 다 있고 네. 정성 평가도 하시고 그러시는 네, 건가요? 네. 그 이 외부 인원 4명이 같이 평가를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 현장 그 센터를 예방하거나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보거나 이러는 사례도 있나요? 그 평가위원들이요? 네. 아, 이 평가위원들 중에 2분은 저희 그 정신 그 질환자 그 퇴원 관련해 가지고 심사하는 위원입니다. 퇴원? 네. 아, 병원에 퇴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네. 분이신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그럼 굉장히 그 밀접하게 센터 업무랑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 가지고 그 서류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설명에 의해서 보시고서 이제 퇴원 뭐 연장 뭐 이런 거 하시는 심사위원이시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게 다른 민간 위탁 안건도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이제 받아보는 건 요 한 장짜리 성과평가 결과 보고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95점이 다 넘죠. 네. 예. 보통 보면 95점이 넘어서 도대체 이런 성과평가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 성과평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그 뭐 나쁘다 평가를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다음 발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서 차원에서도 성과평가를 하실 때 좀 더 그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간실 의원님 얘기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결과 보고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게시하신 걸 봤는데 여기에도 그냥 총점만 나와 있습니다. 97점. 그래서 이게 공개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 입장도 좀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평가하실 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말씀을 다 하셔서 저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 정신건강센터 위탁 업체를 좀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저희는 또 다시 단국대학교가 그것만 들어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또 줘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사에 몇 번 좀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 위탁 업체들이 뭐 수십억씩 지자체에서 돈을 받지만 그것보다 인력난이 더 크고 비용적인 대비해서 좀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병원 측에서도 이제 위탁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안성에도 어떤 상황인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 좀 얘기를 하셔서 좀 상황은 알겠고요. 이 저희 전국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근속률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낮은데 이 평균적으로 근속 연수가 3.3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안성은 어때요, 직원들? 저희도 그렇게 길게 다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정신적 환자들을 케어하는 일이다 보니까 케어하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이 걸리고 이 정신적인 피해가 많은 직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 안성시만의 좀 대안을 좀 만들었나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에 MBC에도 좀 보도가 됐던 내용이기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울증으로 직원들이 그만둬서 2년 이하 근속자가 5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만큼 한 2년 3년을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 안성은 좀 어떻게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내부에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임 팀장님이 직원들 이제 상담도 같이 하고, 그리고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요. 상담을 이런 좀 힘든 분들이 좀 많이 상담을 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교육적인 절차 같은 것도 지금 알려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루 쉼을 좀 갖습니다. 직원들끼리. 이게 어쨌든 센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보건소랑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컨트롤을 받는 상황이라 더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조율을 하셔서 보건소에서 좀 입장을 좀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과 평가 결과 보고에 보면 서비스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만족도는 누가 만족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만족도라는 거는 이 환자들이든 환자 부모님들이든 서비스 만족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서비스 만족도도 이 평가위원 5분이 하신 게 어떤 방식으로 하신지가 궁금해서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위원들 5분이 어떻게 서비스 만족도가 있는지 알고 10점을 5분이 다 10점을 주셨거든요. 만점을 다 주셨는데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형식으로 좀 평가가 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근데 따로 과장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셨잖아요. 5분 네, 중에 한 네, 분이신데 네,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저는 이 사업 계획 적정성이나 인력 관리, 예산 관리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서비스 만족도가 10점이 나왔어요. 만점입니다, 이게. 근데 이 평가를 전문위원 5분이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이 5분 중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어떤 기준으로 10점을 주셨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세부적인 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무슨 말씀드리는 건 네네, 알잖아요. 네네. 이 서비스 만족도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가 궁금한 건데, 지금은 그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서비스 만족도는 환자들이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 그 평가 점수만 매기지 않고 내용도 적나요? 평가할 때? 왜 10점을 줬는지, 아니면 이런 네, 특별한 그건 없어요. 그냥 점수만 딱 하게 돼 있어요? 네네. 서류를 보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평가 결과 보고라고는 돼 있는데 정말 실제로 이 정도 점수가 나왔다면 다행인데 그냥 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 평가 항목을 좀 자세하게 세분화 시켜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좀 개별적으로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 이거는 이제 행정사무 감사 때 원래 그 준비했었는데, 이제 감사 지적이 아니라 좋은 일로 생각해서 소장님께 이제 건의를 드리거든요. 저희 이제 우리 안성시의회에 의정팀이라고 있거든요. 의정팀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주미 주무관이 이제 아이들 내 갖고 청년 문자 알림이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수차작주라는 한자어를 이제 보내서 그 내용을 보내주고, 그래서 이런 단순하지만 자살을 많이 의도하고 있던 분이 어떤 문자 서비스를 정말 이렇게 단문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도 또 의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런 사업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행정사무가 아니더라도 자살자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때가 가느니 오늘 그냥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수탁 기간이 정해지더라도 이런 사업은 뭐 서비스 차원에서 되게 좋다 보거든요.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가 없으셔서 잠깐만요. 어디 갔니? 여기 있네.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 이하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정천식, 최호섭,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황윤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 예고 기간은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1호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 2호에서는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3호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제4호, 제5호, 제6호에서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의미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공공시설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설치 계획 심사를 할 때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야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및 공공시설 사용허가, 영상물 제작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쉽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간에 대해서도 편의 제공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권장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대해 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의한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위원입니다. 뭐 조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게 이제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인권 관련된 이제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제정되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백영기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그 안성시에 청각 장애인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거죠? 예, 저희 안성시에 등록된 청각 장애인은 대략 한 1,690명 정도 돼 상당히 갖고요. 많은 편인데요. 예, 전체 장애 수의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에 비해서 하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한 5%는 넘는 거, 0.5% 참, 0.5% 정도 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우리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뭐 하여야 한다 하는 권고 사항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실효적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진짜 실제 우리 그 공공청사나 이게 이제 공공청사의 공공시설 이용하는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숫자를 어느 정도 데이터화해서 그 예산을 반영해 줄 건지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데이터화가 돼 있는 건 없는 거죠. 예,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도 이 조례가 이제 그 실행된다고 하면은 저희 그 주로 이제 공연장 같은 아트홀이나 아니면 저기 시청 그 민원실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설치를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례가 반영이 되면 저는 그래서 다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뭐 이용 인원이나 이용 패턴이나 뭐 시설이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뭐 정리가 안 돼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 조례를 안 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더라도 우리 헌법상 뭐 평등권, 차별 금지 뭐 이런 거 다 통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조례를 만들어놔도 예산 반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권고 사항보다는 여기 그 권고 사항 말고 하여튼 의무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다는 권고 수준으로 지금 이건 돼 있는 거잖아요, 조례안이. 그래서 이걸 의무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가능합니까, 혹시 법적으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증진법 해갖고 이제 국회에서도 이거를 이제 강제 조항으로 의무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의를 했는데 아직 그 계류 중인 상태고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 법이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조례도 당연히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좀 필요한 건 이게 통과된다면 수요조사 좀 하시고 실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근배 의원님, 예. 이제 청각 장애인이 안성에 이제 1,690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이 조례가 참 좋다는 의미로 아주 준비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 엄마가 이제 90이시거든요. 보통 어르신들도 다 보청에 끼고 계시거든요. 과연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이 설치를 텔레콜 한 구역을 설치했을 때는 큰 비용이 안 듭니다.
개별적으로 도는 줄을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는 비용만 하면 누구든지 그 존 안에만 들어오면 다 그걸 수혜를 있거든요, 혜택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노인 어르신분들도 다 안 들리는 분이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텔레콜 존 그 설치된 존에 가서 이제 그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로 그 세상이 다릅니다. 그 잡음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 어르신들이 가뜩이나 이제 청각이 이제 약해지는데 보청에 꼈다 하더라도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감도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폭넓게 이제 의무 설치를 공공시설 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의원회에 회부된 조례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사안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